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에서 그 부록 1번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세 번째 첨부 문서, 제주도 남로도 당원들을 조사해 얻은 제1차 부문 보고서입니다. 7월 10일 날 보낼 것인데, 제주도 남로도당 조사 보고서로 48년 6월 20일자 보고서입니다. 1차 부분 보고서로. 그래서 그 개간 보고서 범위 남로당에서 조직, 전라남도위원회, 제주도위원회, 제주읍면위원회, 면위원회, 마을위원회, 인민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군사부로서 인민해방구로 조직, 전투, 훈련, 보안, 정치, 학습, 무기와 탄약 보고서는 있고, 자위대 조직 임무가 있고, 세포 조직과 임무가 있고, 연계 조직, 남로당 조직표, 제주도 개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개간 부분을 보면 이 보고서는 제주도 사령관 브라운 대령의 구두 명령에 따라 준비가 되었는데, 여기 제시된 정보의 대부분은 제주도 취조팀이 작성한 다양한 평가를 담고 있는 취조 보고서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 외 다른 정보 출처는 방첩대 제주지구대, 국립경찰 정보과 경비대 11년대, 그리고 현재 제주도 민간 포로 수용소에 억류된 포로들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서류와 유인물들입니다. 자, 보고서 보면은 이 보고서는 제주도 남로당의 당과 군사조직 양쪽의 현재 상황과 조직지,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인민해방군, 즉 제3무장대와 그 지원단체인 자위대 등의 조직원들과 접촉해왔던 포로들로부터 얻은 것으로 남로당 활동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로들, 인민해방군들, 자위대 등과 접촉한 포로들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남로당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남로당입니다. 조직표, 전라남도위원회. 현재까지 제주도 남로당의 활동은 전라남도 도당의 지시를 받고 있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도당 본부로부터 모든 지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위원회는 섬에 있는 이 최고위원회는 면과 마을에 있는 하부위원회, 인민해방군의 군사부, 관련 좌익단체들이 보내는 모든 지령을 내립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있어요. 자, 위원장은 김유한, 부위원장 조몽구, 그리고 간부부장 현두길은 다음에 각 부장들을 조정하고 통제합니다. 자, 조직부장의 그 유명한 김달삼, 선전부장 김용관, 농민부장 이용우, 노동부장 이용우, 청년부장 김광진, 여성부장 김금순, 재정부장 김광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읍위원회를 살펴보면 여러 자료를 통해 얻어진 정보에 따르면 제주읍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의 핵심 읍, 원문에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주도의 핵심 읍은 이 섬에 있는 11개의 면 조직 형태와 다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은 이곳에서는 2개의 독립위원회인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위원회는 제주도위원회를 통해 당의 모든 지령을 받고 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1번 제주일반위원회. 제주도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조직된 이 위원회는 읍내 당의 합법활동에 대한 사법권을 갖습니다. 이 위원회는 섬에 있는 11개 모든 남로당 면위원회와 같은 기반에서 활동하고 구성이 같습니다. 자, 조직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강규찬, 부위원장 겸 조직부장 고갑수, 간부부장 겸 총무부장 강대석, 선전부장 고칠종, 청년부장 임태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읍특별위원회. 남로당 제주읍특별위원회는 제주읍에만 있는 당의 지하조직을 지휘한다. 또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위원회 자체는 제주읍위원회와 같은 노선에 따라 조직되고 제주도위원회로부터 모든 명령을 받는다. 특별위원회 임무를 봅니다. 특별위원회 조직원들은 당의 전복 활동을 지휘한다. 그들의 임무는 군정청, 국립경찰, 경비대, 학교, 의익단체 같은 전략적 정보 청취소에 정보원을 심는 일뿐 아니라 위에 언급된 조직 내의 소규모 비밀세포를 증강해
당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이런 전복 활동을 도모하는 제5열이 제주읍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다. 제5열이 벌써 제주읍에 제5열 조직이 제주읍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정본 2명은 제주읍 특별위원회가 유일하게 제주읍 세포의 활동을 지시하며 11개 면에서는 이런 특별위원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밀 세포들은 제주읍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복 활동을 도모하는 이 조직의 무모하고 냉혹한 효율성을 보여주는 놀랄만한 한 가지 사례는 국방경비대 제11연대장을 살해한 일일 것이다. 이 연대장의 활동은 경비대에 침투한 세포들에 의해 확실하게 보고되었다. 더욱이 전복 활동을 꾀하는 이 박진경 대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더욱이 전복 활동을 꾀하는 특별위원회는 남로당이 불법화될 경우에 이와 관련한 일상적인 비효율성이나 방해 없이 제주도위원회의 기능을 맡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읍 특별위원회는 임무를 확대한 한편 제주도 지하조직의 최고위원회가 될 것이다. 제주읍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김웅환, 조직부장 강대석, 선전부장 이창수, 학생부장 한국섭, 재정부장 이창욱. 자, D 면위원회입니다. 면위원회들은 제주도의 최고위원회와 같이 여러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또 모든 하위 군사조직과 준군사조직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한 조직원이 담당한다. 2. 마을위원회.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마을위원회는 한 조직원이 여러 부서의 임무를 겸한다. 그러나 취조보고서는 마을위원회가 최소한 조직원 3명, 즉 위원장과 선전부장, 조직부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F. 인민위원회. 여러 취조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 한 마을에서 폭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강요한 다음 박수갈채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 사례에서는 1945년 일본이 항복한 뒤 조직되었던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선출되었다. 이런 선거 절차는 무장한 폭도들이 감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현재 제주도 민간수용소에 수감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폭도들이 마을을 떠난 뒤 그들의 명령에 따라 선전 및 조직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이 군사부와 3. 훈련 및 보안을 참조할 것. 자, 이 군사부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부서의 이름은 48년 4월 초 구국투쟁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군사부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개간.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대는 인민해방군의 군사부에서 명령을 받고 있다. 인민해방군과 자위대 및 2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된다. 인민해방군 구성원들은 재산 무장대들이며 이들은 제1선의 전투부대라 할 수 있다. 자위대는 재산 무장대 인력을 보충하고 마을과 폭도부대 사이에 연락 책임을 맡는 기능 이외에 일반 군대의 보급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 인민해방군 재산 무장대입니다. 소규모 폭도부대들은 48년 1월 이전에 한림지역의 오름중턱에 설치된 전 일본군 군사시설에서 조직되어 생활했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48년 2월 초 대규모 군사훈련에 관한 최초 보고 가운데 하나를 받았다. 당시 폭도 300여 명이 애월면의 오름에서 훈련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폭도 300여 명이 애월면의 오름에서 훈련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식량 민간인 오시 훈련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그때부터 폭도들은 이 섬의 모든 지역에서 비협력자를 죽이고 주택을 불태웠으며 포로들을 데려가는가 하며 시골에 테러를 가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48년 2월부터 이 인민해방군들이 이렇게 테러라든가 살상을 하고 각 주택을 불태우고 이런 행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48년 2월 초부터입니다. 자, 1. 조직을 봅시다. 모든 보고에 따르면 제주도 강면은 현재 최소한 적극적을
활동을 벌이는 폭도 1개 중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인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런 중대들과 대대들은 종종 그들의 마을 이름을 사용했다. 경비대의 압력이나 경찰의 기습 활동 등에 따라 폭도 부대의 병력 규모는 계속 달라진다. 전투 서열. 모든 소식통에 따라 얻은 정보에 근거해 폭도 부대의 평균 인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성표를 그릴 수 있다. 대대 각 면에 1개 이상 병력이 60 내지 80명이고 중대 25에서 35명, 소대 15에서 13명에서 15명, 분대 5에서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대 지휘관들은 정보부, 병기부, 보급부, 의료부 등의 조직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한 보고에 따르면 폭도들과 근무하던 환자가 아프게 되자 내과 의사가 매일 방문해 약을 주고 주사를 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병원 건물은 없다고 말했다. 중대 지휘관들은 소련군의 영향을 받거나 이들을 본뜬 모든 군대의 전행인 정무 담당 부지휘관의 도움을 받는다. 폭도 부대에서 취사병으로 일했던 정보원은 그가 속했던 부대가 약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병력은 2개 중대로 구성된 1개 대대와 1개 기동부대로 나눠진다고 밝혔다. 기동부대는 폭도 사령관의 직접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장교들은 보통 일본식 권총과 철모로 신원이 확인되며 대부분 일본식 장교 칼로 확인된다. 경례를 하지 않으면 어떤 표식이나 신분증명서 또는 군상징 표식도 보고되지 않았다. 폭도들은 서로 동무라고 부른다. 완전 인민군식이네요. 훈련 및 보안 3. 폭도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군기와 훈련의 강도에 대한 보고 내용들은 다소 다르다. 한 보고서는 지휘관의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막사 앞에 2일 정도로 집합하는 하루 3차례 첨호가 있으며 오전 점호에는 1시간 동안 달리는 등 엄격한 체력 훈련이 계획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부대에 대한 보고서에는 부대에 있는 동안 나무 모으기와 술 만들기, 식량 창고에 식량을 운반하는 등의 가사 임무만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대부분의 부대 입구에는 보초를 쓰며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2개의 검문 초소가 있다는 것이 한 폭도 부대에서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엄격하게 격리되며 막사 부근을 떠나지 말도록 명령받는다. 또 이 부대에 있는 건물들은 약 100야드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인근 건물에 있는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습격 나갈 때만 여러 건물의 인원들이 2열 정도로 집합해 점호를 받으며 무기와 실탄이 지급된다. 네 번째, 정치학습. 폭도 부대에 소속된 정치 지도원들은 끊임없이 남로당의 목적을 강조하며 특히 습격에 앞서 어떤 특정 마을에 있는 모든 인민은 가차없이 죽여 마땅하고 조선민공화국의 반역자다 라는 말을 확고한 진실로 받아들일 것을 대원들에게 강요를 한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 마을에 있는 모든 인민은 가치가 없어 죽어 마땅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의 반역자다. 그렇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정치 지도원들은 또 경찰이나 경비대에 잡힐 때는 부대의 위치나 인원을 누설하지 말고 오도하거나 거짓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세부 지침을 대원들에게 지시한다. 거짓말하도록 지시한다는 겁니다. 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선전선동 활동과 관련해 신중하게 준비되고 쓰여진 지침들이 하달된다. 이 지침들은 흔히 그렇듯이 폭도들이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 각각의 단계를 주의 깊게 고려한 것으로서 폭도 지휘관은 모든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다. 지침에는 실내 집회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답변도 상세히 나와 있다.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보안을 위주로 간부들은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단순히 지휘관으로 명명된다. 5. 무기와 탄약. 폭도들은 미제와 일제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일본제 장비들이 압도적이고 99식 일제 소총이 주류를 이룬다. 미제 카빈총과 M1 소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한 보고서에는 약 25명으로 구성된 기동부대가 미제 카빈총 10정과 일제 99식 소총 15종으로 무장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보고된 사례에 보면 실탄은 실제 습격이 계획될 때만 지급된다. 그리고 총을 갖고 있는 폭도들은 습격이 끝난 뒤 사용하지 않은 실탄을 반납하라는 명령과 함께 20 내지 50발의 실탄을 받는다. 상태가 나쁜 일제기관총 부품이 경비대가 급습한 부대에서 발견되었다. 폭도들이 갖고 다니던 다른 무기들은 일본 장교 칼과 총검, 지팽이나 곤봉, 죽창과 같은 숨길 수 있는 뾰족한 칼 모양의 긴 비수들이 있다. 지난 3주 동안 소련제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접촉한 모든 소식통들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6. 보급선. 폭도들은 지원기관 즉 면내 마을에 있는 남로당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이 마을의 남로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음식, 물과 의류, 자금, 인력 충원, 명령과 정보를 제공한다. 남로당 부대는 자위대에 있는 폭도들의 연락과 보급에 책임이 있다. B. 자위대. 남로당의 주요 부분인 이 조직은 48년 6월께 마을 단위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조직되었으며 48년 5월 초 인민자위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1. 조직. 이 조직은 표면상으로는 폭도들의 활동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교활한 폭도들의 임시보급창이며 마을 기지이다. 자위대는 자신이 지원한 폭도 부대와 비슷하게 군사 노선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각각의 부락과 소대와 분대마다 장교를 두고 있다. 마을 자위대에 대한 명령은 남로당 마을위원회 위원장이 내린다. 2. 임무. 자위대의 임무는 이름이 뜻하는 것과 다르다. 폭도들의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대가 마을을 습격할 때 테러 공격에 적극 참여하고 폭도들과 합류하는 것이다. 이게 이름만 자위대지 공격용이네요. 마을을 습격할 때 어느 부대가 마을을 습격할 때 테러 공격에 적극 참여하고 폭도들과 합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자위대입니다. 경비대나 경찰이 가까이 있을 때만 경고한다. 자위대 구성원들은 군대가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급 조직 임무를 수행한다. 식량과 자금 모집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모집된 식량과 자금은 폭도 부대의 연락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을 남로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건네진다. 전 자위대원들로부터 얻은 자세한 보고서에 따르면 언제 무엇을 누구에 의해 누구로부터 언제 어느 정도 모집했는지 언급되어 있고 전달 계획도 작성되어 있다. 한 보고서에는 폭도 2명이 실제 자위대의 구역 책임자로 활동했고 그들을 통해서 면지역의 폭도 부대와 남로당 마을 조직 사이에 매우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접촉한 정보원들은 면 단위 자위대 조직에 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다. 현재까지는 단지 마을과 마을 내에 있는 불악 조직들만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 세포, 전복세포, 임무와 조직. 남로당은 관공서와 법집행기관, 학교, 우익인사단체 등과 같은 정보 청취기관에 프락치들을 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프락치를 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관공서, 학교, 우익단체, 또 법집행기관에 곳곳에 프락치를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말할 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프락치들의 임무는 관찰과 보고 등의 수동적 역할뿐만 아니라 전복 활동을 꾀하는 세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제5열 분자들이 마을이나 면위원장에게 보고하는지 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특별 경로를 통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 보고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위원회가 섬 전역에서 이런 전복 조직의 활동을 명령한다는 주장을 받쳐두는 정보는 현재까지 없다. D. 연계조직들. 명목상 독립된 조약단체들인 아래 나열한 단체들은 남로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많은 구성원들이 이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 연계조직들의 명단을 한번 봅시다. 남로당을 정책을 지지하는 이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민해청, 남조선 민주여성동맹, 또 그 다음에 전평 이런 조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도가 있는데요. 이걸 쓴 사람은 제24군단 정보참모부 헌거 상사입니다. 예. 자,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군사부는 자위대와 인민해방구도로 되어 있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중대가 있고, 각 면당 1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위원회 밑에 제주도위원회가 있고, 제주도위원회 옆에 민해청, 남조선 민주여성동맹, 또 전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주도위원회 밑에 하부조직으로 제주특별위원회가 있고, 제주읍 일반위원회가 있죠. 양쪽에 있고. 밑에는 애월면위원회, 조천면위원회, 안덕면위원회, 각 면당 1개 위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상입니다.